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K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지금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갈 때 이거 그냥 DSLR이라고 할게요.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DSLR 이래가지고 DSLR이라고 하기가 꽤 힘드네요. 아무튼 그러나서 지금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갔을 때 장점이 뭐가 있느냐, 왜 넘어가는 게 지금 트렌드고 왜 지금 이 사진 업계가 미러리스로 넘어갔느냐,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러리스로 넘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좀 단점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트로 먼저 보실까요? 자, 그 미러리스의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로는 너무 작아서 뭐 파지감이 안 좋다, 뭐 고객한테 사진기를 보여주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뽀대가 나질 않는다,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조금 약간 좀 구체적으로 실제 촬영 상황 때 느낄 수 있는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셔터렉인데요. 자, 이게 미러리스 셔터렉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카메라를 잡고 셔터를 눌렀을 때, 그 다음에 그 누르는 시점부터 사진이 찍히는 그 시점까지 그 딜레이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는 보통 촬영을 하기 전에 센서가 오픈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셔터가 열려 있고요. 촬영을 하는 순간 선막이 올라와서 셔터를 가리고, 다시 선막이 내려가면서 촬영이 시작되고, 후막이 내려오고 촬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DSLR의 경우보다 조금 한 스텝이 많아요. 왜냐면 먼저 센서를 닫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 셔터렉이 발생을 하는데요. DSLR 기준으로, 지금 제가 뭐 원래 평소 사용하던 니콘 DSLR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D5의 같은 경우는 0.041초.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시간은 그 imagingresource.com이라는 리뷰 사이트의 자료를 토대로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초점이 맞아 있는 상태에서 셔터만 누르는 걸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 D5가 0.041초, 그 다음에 D850이 0.046초. 하지만 이제 니콘 Z6의 경우는 0.065초. 미러리스 치고는 꽤 빠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5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니 A7M3의 경우는 0.101초. 네, 좀 많이 느린 편이죠. 그 다음에 캐논 EOS R의 경우는 0.123초. 하지만 이 숫자들이 그 전자식 선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은 많이 바뀝니다. 소니의 경우는 전자식 셔터가 아니구나. 전자식 그 선막을 사용하면은 0.02초 정도로 바뀌고요. 캐논의 경우도 제가 본 게 기억이 맞다면 0.06초 정도로 한 절반 정도로 감소합니다. 네, 하지만 뭐 전자식 선박 같은 경우는 또 그거에 따른 문제도 있고, 뭐 포켓 잘림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사용했을 때 플리커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이 셔터렉이라는 그냥 이 주제는 아무래도 미러리스가 지금 넘어야 되는 큰 하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뷰파인더 딜레이. 이게 뷰파인더라는 게 일단 센서로 들어온 상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지금 기술이 좋아지고 이래도 어느 정도의 딜레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좀 빠른 움직임을 가진 피사체를 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좀 더 두드러지죠. 뭐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뭐 주사율도 뭐 120Hz 이렇게 나오고,
가끔 뭐 오버라이드 시켜가지고 240Hz 해가지고 정말 눈으로 보는 거 딜레이가 거의 없이 이렇게 뷰파인더를 만든 카메라들이 있는 반면에, 뭐 있는 반면에가 아니라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전자기기 특성상 신호가 처리가 되고 화면에 나오기까지 그 살짝의 딜레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빠른 순간이 필요한 그런 사진가들은 미러리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보통 그 딜레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딱 좀 이질감도 느껴지고 그 오래 보다 보면 또 막 눈 아프고 이러거든요. 저도 학기 촬영을 몇 번 해봤는데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광학식 뷰파인데 예전에 D850을 썼을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보고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DSLR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게 아직 부족함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문제는 제가 좀 추운 동네에 살거든요. 여기가 캐나다의 썬더베이라고 그 슈페리어호 북서쪽 온타리오주 거의 서쪽 경계 쪽에 있는 그래도 좀 중소도시인데요. 겨울에 여기는 뭐 영하 20도, 25도, 30도는 우습게 내려가요. 그게 이제 체감이 아니고 실온이 영하 25도, 30도 이렇게 내려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체감으로는 막 영하 50도, 60도도 이렇게 찍는 동네입니다. 진짜 추워요. 이게 막 살이 에일 듯한 추위를 이제 최전방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전에 제가 D800 쓸 때 D802를 사용하면서 슈퍼문 뜬다고 한번 타임랩스 촬영을 갔는데요. 배터리 2개로 3200장 정도 그 총 3시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미러리스로 제가 한 영하 10도, 영하 15도에 그냥 출사를 나가면은 한 30분 정도 카메라를 켜놓고 촬영을 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반도 안 남아 있어요. 뭐 촬영 매수는 뭐 추운 날 같은 경우는 많이 찍으면 뭐 600장에서 800장. 이게 니콘 배터리가 좀 크지 않은 탓도 있고 그 소니 카메라들은 그 배터리 용량이 커가지고 추운 날 내성도 좀 많이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DSLR 배터리와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DSLR은 사진 리뷰할 때랑 사진 찍을 때 제외하고는 뭐 전기가 거의 쓰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그 예전에 그 제가 몰튼 힐머라고 정말 좋아하는 야생 작가분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쪽 그린란드인가로 그 겨울에 어떤 다른 자기가 정말 찾고 있는 야생동물 촬영을 하러 가서 하는 말이 영하 한 40도씩 실온이 영하 40도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미러리스 카메라는 한두 장 찍고 죽어버리더라. 네. 뭐 아민 그 정도 온도에서 솔직히 촬영을 할 일이 얼마나 있기냐 하겠냐마는 아무튼 그 전자기기 특성상 아무래도 미러리스는 전체적으로 전기 소모량이 크잖아요. DSLR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센서에 끼는 먼지. 이게 DSLR은 일단 센서가 있으면 그 앞에 미러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운트를 이렇게 오픈하게 렌즈를 빼고 마운트를 개방을 해도 먼지가 일단 그 미러에 막혀요.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바로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전기가 특히 이제 전원이 켜져 있을 때 만약에 렌즈를 뺐다. 그러면 그 전기 약간 정전기 같은 효과가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센서를 이렇게 더 끌어당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러리스 촬영을 하다 보면은 센서 클리닝도 되게 자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하다가 특히 조리개 막 조인 촬영을 했을 때 여기저기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것들. 뭐 저도 웬만하면 렌즈를 잘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촬영 특성상 특히 결혼식 이런 거 촬영 가면은 렌즈 뭐 바꿀 때면 바꿔야죠. 뭐 어차피 먼지 끼면 어쩔 거야. 뭐 포토샵이랑 라이트룸에서 그거 스팟 힐링으로 열심히 지워야죠. 뭐 이렇게 뭐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일단 지금 그 사진 마켓은 사진 그 사업은
DSLR에서 미러리스로 지금 많이 넘어갔고요. 뭐 이미 미러리스 점유율이 DSLR을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루머 사이트를 돌아보다가 본 거라서. 이제 이미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 미러리스 총 그 판매량은 이미 DSLR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 있는 그 CIPA 아니면은 그 시파 맞나요? 그 CIPA가 아마 그 일본 내 전체 카메라 이제 유통량 이런 걸도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 정보에 의하면은 미러리스 출하량이 DSLR을 넘어섰다고 이게 나온 지 좀 돼가지고, 예, 뭐 확실히 일단 그냥 전체적으로 방향 다 미러리스. 뭐 새로 사면 미러리스, 뭐 새로 나오는 카메라도 미러리스, 뭐 나오는 렌즈도 미러리스 렌즈, 그렇게 상황 지속되고 있으니 전 아직까지도 DSLR이 정말 그립거든요. 가끔가다 촬영을 나가면은 그 광학식 뷰파인더, 그리고 딱 셔터를 눌렀을 때 그 미러가 움직이면서 내는 그 둔탁한 그 미러 구동음이나 아니면 네, 그 딱 손맛이라고 해서 손맛 이런 게 너무 그리운데 뭐 어쩌겠습니까? 적응해야지. 아니면 뭐 미러리스 카메라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찍을 때마다 소리를 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제가 오늘 간단하게 생각한 미러리스의 단점들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만약에 제가 뭐 까먹은 단점인데 이거는 좀 다른 사람들 많이 공감할 것 같다. 그리고 아니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찾아서 댓글을 다시 달아드리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구독하시고 알림도 켜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좋은 토픽 있으면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